상속이 발생을 해서 상속인들이 당의 상속재산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했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상속세는 정부부가 결정 해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분청에서가 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개별 공시지가 등 즉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서 결정 경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후에 어떻습니까? 상속인들이 이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했을 때의 문제입니다. 이 양도했을 때 그 취득가액으로 과연 처분청에서 결정 경정한 그 개별 공시지가에 준하는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적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상속인들이 다시 감정한, 즉 소급해서 감정받은 그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오늘 판례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요, 상속재산가액 결정 경정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소급감정가액 적용 여부입니다. 최근에 8월 13일인가 그때 이제 대법원 판결이 떨어진 내용인데요. 여러분, 사안은 이렇습니다. 간단합니다. 사망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2019년 1월 3일날 사망을 해가지고 상속인들이 이 사건의 부동산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개월이죠.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어떻습니까? 상속인들은 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평가를 이제 해서 하다 보니까 그 부동산 평가액이 한 4억 9백 정도 나왔고, 그리고 다른 비용, 이런 다른 뭐 상속받은 재산, 현금 같은 거 좀 있었나 보죠. 이것까지 다 더하더라도 5억 조금 넘었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공제 같은 걸 다 떨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상속세는요,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를 했는데, 문제는 처분청이 이거를 그대로 인용을 해주지 않고요, 다시 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이 부동산의 가액을 4억 9백으로 평가했던 그 종전가액의 절반 정도입니다. 2억 1,600 정도로 평가를 해가지고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0으로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상속인들이 이 부동산을 매도를 했는데 10억이 좀 넘는 가액으로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취득가액을 처분청에서 결정한 어떻습니까? 그 결정가액이죠. 2억 1,600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하다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3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원고는 조금 억울하잖아요. 본인들은 원래부터 이제 상속받은 그 재산에 대해서 평가액을 4억 9백 정도로 이제 신고를 했는데, 평가해서 신고를 했는데, 처분청에서가 구태여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 절하를 시키니 이제 그 규정대로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했지만, 그래도 좀 어딘가 억울해가지고 다시 감정평가 범인으로부터 상속계시 당시에 그 시가로 소급해서 감정한 6억 9천 정도 된 7억 가까이 되는 이 가격으로 인정해달라고 이제 경정 청구를 했지만, 어떻습니까? 처분청에서는 거부한 사안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이 소송 가는 과정에서 이제 피고조 처분청에서가 이제 그 소송 계속 중에 처분 사유를 변경했는데, 그 처분 사유가 조금 이제 눈여겨볼 사안이라 가지고 요걸 짚고 넘어가려고 제가 이렇게 색깔을 좀 입혀봤습니다. 그 가액은요,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9항 두 번째 괄호에 어떤 내용이냐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 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위 가액은요, 취득 당시의 실질 거래가액으로 의제를 한다. 즉 그러니까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이 처분청이 결정을 했잖아요. 한 2억 1,600 정도의 그 가액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2억 1,600은 실질 거래가액으로 의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다른 전제에선 이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 청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 소송 중에 처분 사유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심 법원에서가요, 다시 감정을 했겠죠. 법원 감정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속 개시일을 2019년 1월 3일로 해가지고 평가 기준일을 그대로 해가지고 이 사건의 부동산의 그 시가를 했더니 이때 더 올랐네요. 7억 2,900만 원 정도로 평가가 됐습니다. 자, 사안은 이렇게 흘러갔는데, 우리가 그러면 관계 법리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9항 본문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소득세법에 따라 가지고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실질 거래가액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규정인데요.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아까 그 두 번째 괄호 부분 있잖아요. 상증세법 76조에 따라, 76조가 뭡니까? 세무서장 등이 결정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결정 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경정한 가액을 실질 거래가액으로 의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이 규정을 과연 우리가 법원에서 그거요,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마는가에 대해서 지금 법리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사건 규정에서 들고 있는 이제 상증세법 76조는 세무서장 등은 67조나 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하지만 이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그 무신고한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그 과세표준 등을 어떻습니까? 조사해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 단계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이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했을 때, 처분했을 때 그 문제도 있잖아요. 즉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상속 단계에서 이렇게 차례처럼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결정 경정한 그 가액을 이제 어떻습니까?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를 했고, 그리고 나서 양도를 하려고 보니까 양도소득은 어때요? 우리 실질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기준시가액, 즉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이 처분청의 이 평가가액을 과연 양도소득세 실질거래가액으로 하는 이 양도소득세 과세 단계에서 실질 매도가액에 대응되는 실질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때 이게 불일치한다는 현상, 이상한 현상이 이제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이제 입법 취지를 고려해 보더라도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 당시 세무서장 등에 의해서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을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액으로 보게 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 해당 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충족된 것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처분청이 그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서 평가한 그 상속재산의 평가액이 이 실질 양도가액에 대응되는 실질 취득가액으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 근거에 어떻습니까? 그 가액이 그 보충적 평가로 이제 적용을 해서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산출된 그 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인정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상증세법 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상속재산가액을 경정이 이제 시간적으로 이제 선행하기만 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단계에 이르러서 이 결정 등에서 정해진 가액이 무조건적으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이제 인정이 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요, 납부할 상속세액이 0원인 경우 이제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에서 정하여진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자가 어떻습니까? 사법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단계 모두에서 사실상 박탈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습니까? 납세 의무자인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헌법상 재산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 등이, 즉 처분청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경정한 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이제 이 사건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규정의 적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즉 상증세법 76조에 따른 그 결정 경정 가액은요, 제한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가는 원칙적으로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그런 이제 형성된 교환 가격을 의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래를 통한 교환 가격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 가격도 시가로 볼 수가 있고, 이 가액이 비록 소급해서 이루어진 감정가액이라 그러더라도 어떻습니까? 가격 시점이 그 상속 개시 시점이었잖아요. 그렇다 그래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는요, 비록 과세관청이 그 자산의 상속 개시 당시에 시가를 산정하기 이제 어렵다는 이유로 그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과세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 처분 취소 소송이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는 그 자산의 상승 당시 시가가 증명된다 그러면, 즉 소급 감정된 가액이라 그러더라도 객관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 그러면 그 시가, 즉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 차익과 세액을 산출하는 게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어떻습니까? 2019년 10월 14일 날 그 상증세법 76조 그 결정 경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정해진 2억 1,600 정도에 해당하는 그 처분청의 결정가액은요,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1심 감정인, 법원에서 감정했던 7억 2,900만 원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상당하지만 상속 개시일 다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제 평가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그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서 평가한 2억 1,600 정도에 해당되는 그 가액은요.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실질 양도가액에 대응되는 실질 취득가액은 어떻다? 상속 개시 당시 법원이 감정한 7억 2,90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산정한다는 게 합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대법원 판결 내용입니다. 8월 12일이네요. 제가 13일이라 그랬는데 하루 늦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달 12일 날 있었던 판결 내용입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이 지금 이렇게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 경정됐다 그러더라도 지금 이 요건은 감정가액을 실질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라는 거 판결 내용이 있고요. 또 다른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매매 사례가액이 있었는데 그것도 인정하라는 판결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우리가 상속세, 일단 딱 상속이 발생을 하면, 그리고 증여가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당장 눈앞에 닥친 일부터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상속세를 되도록이면 좀 절세하는 방안으로, 그리고 저 증여세를 좀 약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불가피하게 보충제 평가 방법에 의해서 이제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세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좀 굉장히 상황이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 부담 등에 의해서 이제 상속세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에 처분청, 즉 세무서에서는 어떻습니까? 결정 경정을 해야 되는 세목이다 보니까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이제 결정을 해서 이제 어떻습니까? 재산가액의 과세가액을 결정합니다. 그러다 보면 향후 이 재산을 양도했을 때, 즉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을 했을 때 문제인데, 이때 비록 처분청에서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서 결정 경정, 상증세법 제76조에 의해서 결정 경정에서 실질 취득가액으로 의제된다라고 하더라도 그거에 그 보충적 평가 방법을 결정한 그 가액이 합리성과 객관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 즉 그거에 대해서 우리 어떻습니까? 납세자가 입증을 할 수 있다. 즉 감정가액 등을 통해서 입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주위에 매매 사례라든가 이런 게 있다. 그러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안은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당해 상속제 받은 재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으로 어떻습니까? 소급한 감정가액, 객관성과 합리성이 보장된 소급 감정가액, 그리고 비교 매매 사례가액 등에 대한 입증을 확실히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실질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이 건과 관련돼서 여러분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을 했을 때 상속당해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 부분이라든가 어떤 그 불합리성이 있는 그 처분에 대해서 억울한 점이 있다고 그러시면 항상 저희 자담세무에게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최경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